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돼요. 지난달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프랑스에서는 BTS 팬클럽 아미들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임을 열고 BTS의 그룹 활동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정지훈 리포터입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공연이 펼쳐집니다. BTS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팬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지난달 BTS의 단체 활동 중단 발표가 전해지면서 프랑스 팬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BTS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분간 휴식기를 갖기로 한 멤버들에게 서툴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하고 싶은 말을 써봅니다. On s'attendait pas du tout à ça et surtout tous les voir pleurer en même temps. Moi aussi j'ai quand même un peu pleuré, je vais pas le mentir, mais franchement si c'est pour leur bien, on va pas dire non. Si c'est pour eux et qu'ils respirent un peu, on va vraiment pas dire non. 한 조사 결과 프랑스의 K-팝 팬클럽은 8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 규모로 따지면 5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Quand on écoute les BTS, dans chaque chanson, ils ont un message fort en fait. Et dans chaque musique, c'est différent. Ils donnent la force, l'énergie, et quand on écoute les paroles, c'est juste, ça va droit au cœur. Et des fois, quand j'écoute leur album, je pleure. 한류에 대한 관심은 그저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을 더 알고 배우고자 하는 젊은 층의 열망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주요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 지원자를 분석했더니 정원보다 평균 20배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40명을 뽑는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1,400명이 지원해 무려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어과나 또는 한국학과의 평균 경쟁률은 20대 1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어를 알아야 되겠다는 학생들의 욕구가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재개되면서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한류 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Attendez BTS, ils vont revenir en force, on est sûr et certaine. Je pense que ça peut continuer encore des années quoi. BTS 보라 한국에 갈 거예요. BTS 파이팅! 프랑스 파리에서 YTN월드 정지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는 그동안 한류의 불모지라고 불릴 만큼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K-팝 가수들의 현지 공연이 열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지만 온라인 비대면 공연과 SNS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서준석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말마다 모임을 열고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한 한국어를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K-팝 가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노래, 그리고 2등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한류 불모지라 불린 만큼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2016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등 SNS상에서 한국 문화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 가까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한류 팬클럽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스마트폰 사진첩은 좋아하는 한국 가수나 배우의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and I love you so much, and I really want to see you in person, and I just wanted to say hi, and I love you so much.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이토록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는 가족애를 중시하는 문화 특성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소 폭력적인 내용이 많은 서양 문화와 달리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현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It's like, first of all, we have kind of similar culture. Like we both have a very respectful, very uptight culture, which is very easy for us to relate to.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 식당은 4곳뿐이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한국 드라마에 나온 한식을 맛보려는 현지인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들은 언젠가 K-팝 가수와 한국 배우들을 직접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Hi BTS, I'm from Ethiopia and we like your music in Ethiopia. And if you would come to Ethiopia, just come and see us. We love you. 에티오피아에서 YTN 월드 서준석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인기였던 한류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 어디랄 것도 없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픽에선 한류 콘텐츠의 인기 비결, 그리고 한류가 더 확산하고 발전하기 위한 과제들을 박선영 PD가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해가 지날수록 그야말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지난해 전 세계 한류 팬은 공식 등록된 숫자만 1억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천만 명이 채 되지 않던 10년 전의 17배, 1억 명을 처음 돌파한 2020년과 비교해도 불과 1년 만에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류 팬의 숫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겁니다. 대면이 불가능해지자 한류 팬들은 유튜브와 SNS 등 손바닥 안의 세상에서 만났고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연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류 동호회에 가입한 숫자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 한류 팬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락다운이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고요. 또 이것에 따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SNS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시게 됐고 또 이 계기로 다양한 K 콘텐츠 확산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 팬들이 꼽는 한류의 인기 요인은 다양합니다. So once they release their music, they're like, wow, like the language isn't really anything. So 대장금 드라마 봤어요, and I really liked it. Everything was so amazing. You know, the food, the colors, the hanbok, the palace. 이탈리아의 한 한류 연구학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공연이 활성화된 시기에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내세워 콘텐츠 접근을 막지 않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한류 콘텐츠가 확산한 배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류 확산과 더불어 무단 복제나 불법 다운로드 같은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류 콘텐츠 홍보와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K 콘텐츠나 브랜드에서 잘 모르는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맛보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계기 효과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한쪽으로는 그 팬덤이 형성된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작권을 이제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근 한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K-팝 팬덤이 음악을 넘어 드라마는 물론 드라마에 나온 한식 등 더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의 영역이 확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이뤄지는 활동이 서로 상승 효과를 낳는 묘안을 찾을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팬덤은 그 다양한 그 콘텐츠들을 다 접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를 하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대로, 대면 또 콘서트 등 이제 대면 뭐 팬미팅과 같은 행사들은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 트랙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연이 확장되는 거다. 지난달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류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론 큰 나무에 가려졌던 작은 나무들이 빛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류가 일시적인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의 삶에 한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희귀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주 새 확진자가 3배 넘게 늘면서 전 세계 신규 확진의 90% 정도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도 나오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독일에서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30개국 넘게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전 세계 확진자의 9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독일의 경우 7월 1일까지 1000건 넘는 사례가 보고된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상황에 지쳐있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Natürlich als eine neue Krankheit an, die sich ausbreiten könnte, aber ich sehe sie im Vergleich zu der Covid-Pandemie, die ja immer noch da ist und die uns die letzten 2 Jahre extrem beeinflusst hat, als nicht ganz so bedrohlich an.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슬슬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감염병이 돌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돼요. 유럽 내 가파른 확산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독일 정부도 감염자와 접촉자에게 3주 동안의 자가격리 공고에 나섰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aut Infektionszahlen habe ich jetzt gehört, dass in Deutschland jetzt ungefähr, dass es 1000 Infektionen gibt. Aber wie die Steigerungsrate ist, keine Ahnung.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 두창은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 달리 매우 가까운 신체 접촉에 한해 발생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Die Affenpocken werden nicht so leicht übertragen wie das Coronavirus. Außerdem haben wir uns natürlich auch schon im Rahmen der Corona-Pandemie an eine Vielzahl von Hygienemaßnahmen gewöhnt oder uns das angewöhnt, dass wir möglichst nicht Hände schütteln, dass wir oft Hände waschen, dass wir Masken tragen. Das alles schützt auch vor der Infektion mit Affenpocken. 하지만 방역 대책이 느슨할 경우 다음 달까지 전 세계 확진 환자가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름 휴가철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중 바이러스 공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간 기쁨도 잠시, 스위스는 기록적인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줄인 인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데 무슨 사연인지 박찬원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되찾은 도심. 하지만 식당과 호텔 등 관련 업계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줄인 인력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력들을 재조정을 해서 지출을 줄인 상태였는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일했다가 정리됐던 직원들을 다시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에 비어있는 일자리는 10만여 개. 특히 관광 서비스 업계 타격이 가장 심각합니다. 스위스 노조연맹은 지금 같은 인력난이 계속된다면 2025년까지 우리 돈 77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꼽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실업수당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경험한 뒤 저임금 노동을 외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Je pense que beaucoup de ces jobs n'étaient pas suffisamment payés et aujourd'hui, et surtout avec le Covid et les subventions et les allocations chômage, beaucoup de gens ont décidé que ces jobs ne sont pas suffisamment bien payés et préfèrent toucher les indemnités plutôt que d'avoir des jobs mal payés.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관광 서비스 업계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e crois que l'estime et la reconnaissance, c'est un des points les plus importants pour les gens d'aujourd'hui. Et à ce niveau, on va offrir des cours, on va offrir du coaching pour les entreprises pour qu'ils puissent améliorer leur management avec le personnel. 스위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3%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년 안에 빈 일자리가 3배 이상 증가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YTN 월드 박찬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봉쇄를 푼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영업을 중단했던 디즈니랜드도 다시 문을 열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식당에선 매장 내 식사가 허용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한인 사회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박승호 리포터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떼약 배달에 양산과 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긴 대기에 체온 검사와 QR 체크인까지 거쳐 드디어 입장한 이용객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납니다. 是封控封了2个月嘛，所以就非常遗憾。但还好，赶在他们小学开学之前，迪士尼又开了，所以还是挺幸运的。 3개월간 금지됐던 식당 내 식사도 허용돼 커피숍과 식당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是的，就是我们每天都是要自己点外卖，然后找一个地方吃饭，就觉得这个生活有点艰难。但现在就觉得哇，终于可以回到原来的生活了。 상하이시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상하이시 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해 나라를 지켰다며 방역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봉쇄가 해제되긴 했지만 영업에 지장을 받았던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바로 만회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한인타운에 있는 매장은 봉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다만 3개월의 공백은 사실은 그 공백을 메꿀 정도로 매출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개월은 잃어버린 3개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봉쇄 기간 발생한 임대료도 큰 부담입니다. 한인타운 내 국영기업에 임대료를 내는 한인 사업체는 약 300곳. 상하이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국영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6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동포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식적으로 통보는 안 해주고 그냥 메시지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안한 거죠. 메시지를 던지고 준비를 하라는 동, 관리비를 내라는 동, 관리비를 안 내면 전기를 끊겠다는 동, 그 전기 끊기면 가게는 닫으라는 거거든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울상입니다. 장기간 봉쇄로 투자가 줄어들어 여파가 하반기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5% 이상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매출이 10%에서 50% 정도 그 구간에서 감소할 거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70% 가까이 되셨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폐쇄식 방역 조치로 코로나19를 막아냈다고 자평했지만 한인 사회의 경제적 타격이 아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호입니다.